이단 신천지가 코로나 팬데믹 당시 2천억 원대 탈세 추징을 무마하기 위해 특별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에까지 로비를 펼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CBS가 관련 내용이 담긴 신천지 내부 문건과 로비에 직접 나선 신천지 2인자의 육성 녹취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종교시민사회 단체들이 역사 정의와 평화를 호소하는 내용의 입장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지난 140년 동안 교회와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관이 개관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문화유산을 배우는 열린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 거침없이 정치권에 접근해 로비를 벌이거나 대선 과정에까지 개입한 정황들이 CBS 심층 보도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신천지가 코로나 팬데믹 당시 2천억 원대 탈세 추징을 무마하기 위해 특별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에까지 로비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CBS가 신천지 내부 문건과 로비에 직접 나선 신천지 2인자 육성 녹취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장세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CBS가 신천지 탈퇴자로부터 서울청 세무조사 이슈 정리란 제목의 신천지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이 신천지의 탈세 횡령 의혹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천지 내부에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천지 지교회의 매점 운영 수입, 부동산 다운 계약서 작성 등 국세청에서 통보한 듯한 각종 조세 범칙 이슈와 신천지가 자체적으로 예측한 예상세액이 함께 정리됐는데 총 예상세액을 700억에서 최대 1,2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조사 초기 국세청에서 신천지 지교회의 매점 수입과 관련해 2천억여 원의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신천지 측에 통보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대기업의 저승사자로도 불리는 국세청 조사 4국이 직원 200여 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거액의 세금 추징이 예상되자 신천지가 택한 수단은 로비였습니다. 당시 신천지 2인자였던 고동환 전 총무의 육성에는 국세청 조세심판원부터 검찰 고위직까지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폭넓게 로비에 나선 정황이 담겼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지검 거 끝내놓고 조세심판원도 끝내는 거 요거는 이대로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당시 국세청은 세금 추징과 동시에 이만희 교주를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를 무마하기 위해 활동한 신천지 2인자는 수원지검장까지 거론합니다. 수원지검장이 또 여기 총동원 해가지고 그쪽 이제 다 이래저래 해서 직접 만났어요. 그랬더니 무혐의 결정 났대요. 그리고 이어지는 발언은 더 주목됩니다. 신천지 내부에서 이미 검찰 조사가 무혐의로 결론 날 것을 알고 이를 이만희 교주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입니다. 조세심판? 조세 포탈은? 예, 무혐의 결정 났대요. 됐네 그러면. 진짜 됐어요. 이거는 큰 거 나갔다. 그래서 이거는 10월 말에 결제 다 완료. 10월 말에. 예. 사전에 보고 드려, 네가 쌤한테. 이거 보고 드렸어요. 장장 5개월 넘게 이어진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 결과는 2천억 원도 1,200억 원도 아닌 신천지 유관단체에 대한 48억 원 과세와 이만희 교주에 대한 약 10억 원 세금 추징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만희 교주 석방을 위한 정치권과 법조계 접촉부터 20대 대선 정치 개입 지시까지 CBS 심층 취재로 드러났던 신천지의 노골적인 로비가 특별 세무조사로도 번져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작업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무혐의 만들죠. 반드시 해요. 조세심판 그게 무혐의로 일단은 내부까지 결제가 났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큰 거 나간 거다. 한편 국세청 측은 조사에 관련한 내용은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취재진은 무혐의 처분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수원지검에도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탈세와 로비 정황, 그리고 이어진 무혐의 확신. 신천지를 둘러싼 의혹은 커져만 가는 가운데 수사당국과 세무당국이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장세인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등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특검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측이 연루된 청탁 의혹 외에도 신천지 연루 의혹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6천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전달했다는 내용으로 김 여사는 해당 물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습니다. 전 씨는 또 윤영호 전 본부장과 함께 통일교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통일교 현안 해결과 친윤계 권성동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우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신천지 측과도 교류해온 것으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신천지 간 연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연대 집회가 주한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렸습니다. 정의기억연대를 비롯해 전 세계 10개 나라 166개 단체가 공동 주관한 이번 연대 집회엔 국내외 시민과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 내전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전시 성폭력 문제는 현재 진행형인 인권 문제라며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용기와 투쟁이 전 세계 연대로 확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극우 세력과 역사 부정 세력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역사 정의를 훼손하고 있고 일본 정부의 역사 부정과 왜곡도 점입 가경이라며 국민 주권 정부가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 책임을 묻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종교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이 8.15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한일 플랫폼은 최근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극우 세력의 준동과 노골적인 외국인 혐오 담론 등 사회 내부의 다양한 분열과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한일 시민사회가 연대해 평화와 정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군사동맹과 군비 확장이 아닌 역사 정의와 민주주의를 토대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며 민과 민의 직접 교류와 연대가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선교 140년을 맞은 올해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걸어온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관이 개관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문화유산을 배우는 열린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집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1년 설립추진위원회가 조직된 이후 무려 14년 만입니다. 지지부진하던 역사문화관 건립은 지난 2020년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이 창립하면서 5년 만에 개관에 이르렀습니다. 이영훈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 이사장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진단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기독교 역사문화관을 설립한 거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인들부터 올바른 역사 의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더 발전되어 나가고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그런 나라로 귀하게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교성 초대 관장은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관이 국가 단위의 기독교 문화관으로서 모든 교회를 포괄하는 초교파성을 갖고 누구나 찾아와 기독교의 역사 문화를 마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기독교 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신앙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특별히 한국 사회를 섬기고 한국 사회와 동행했던 역사를 밝히려고 합니다.
140년 한국 기독교의 선교 역사를 품어내는 공간인 만큼 개관 행사에는 교계 주요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단순히 역사적, 예술적, 선교꿀 진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선교적, 선교꿀 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오신 복음의 역사를 배우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설립을 지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은평구에서도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관이 역사와 신앙을 배우고 전하는 우리 사회의 열린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160제곱미터 부지에 설립된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관은 지하 1층 상설 전시실과 지상 2층 2개의 기획 전시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설 전시실에서는 한국 기독교 초기부터 2000년대에 이르는 기간, 기독교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5부에 걸쳐 소개합니다. 또 현대인들의 여가와 쉼을 기독교의 안식의 개념과 접목해 소개하는 시민 참여형 전시와 복음을 전해받은 조선에서 복음을 세계에 전하는 한국의 선교 이야기를 담은 기획 전시가 각각 열려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CBS는 아이영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천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CBS는 지난 10여 년 동안 천사의 집과 사랑의 결연 관계를 이어오며 해마다 부활절 헌금을 전달하고 방송국 견학과 나들이 활동 등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CBS 임직원들은 천사의 집 운영 현황과 진입로 마련 문제 등 어려움 등을 경청하고 원우들과의 식사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이영 사장은 천사의 집과 CBS는 후원과 결연 관계를 넘어 이미 신앙으로 연결된 한 가족이라며 귀한 사역과 복음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와 복음화에 헌신해온 원로 목회자 5명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새로운 미디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유경재, 김상근, 신경아, 권호경 목사와 이재정 신부는 소금과 빛 방송, 조곤조곤 TV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방송 사역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깊이 스며든 만몬 숭배와 극우와 세속화 현상, 다음 세대의 이탈 등에 자신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고백한다며 남은 여생을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방송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금과 빛 방송은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국교회의 반예수성을 극복하기 위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국내 개봉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관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킹 오브 킹스는 개봉 19일 만인 지난 3일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12일 현재 117만 명이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국내 개봉한 기독교 영화 가운데 최고 흥행작은 누적 관객 수 252만 명을 기록한 2004년 개봉작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한편 킹 오브 킹스의 굿즈 팝업 스토어가 서울 연남동 홍대 앞 85에서 열렸습니다. 팝업 스토어에선 캐릭터 티셔츠와 텀블러, 가방, 키링 등 30여 종의 굿즈를 만날 수 있으며 캐릭터 스탬프를 이용한 아이디 카드 모으기 등 체험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킹 오브 킹스 팝업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의 소식입니다. CBS 장로합창단이 국회 에스더 기도선교회에서 특별 찬양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열어주실 것을 저희 찬양을 통하여 열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CBS 장로합창단은 2016년에 창단됐으며 교회 순회 초청 연주와 수시 특별 연주, 정기 연주회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청주 서원경교회에서 8.15 나라사랑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서 강사로 나선 서울 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는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 늘 기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대통령과 나라, 남북 통일과 저출산 극복,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